네. 자, 우승자 결정전에 일단 1경기에서 최준희 선수가 권혁경 선수를 꺾고 올라갔고요. 2경기 오세환 선수와 김민우 선수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보면은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지금 스타일이거든요. 음. 오세환 선수 같은 경우에 공의 이 헤드 부분에서 상당히 엄지를 빨리 빼면서 헤드에서 마찰을 많이 요하는 볼링 스타일을 지금 치고 있고요. 반대로 김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 헤드에서 약간 로프트, 그러니까 아. 헤드를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로프트 볼링을 지금 치는 스타일입니다. 네. 두 선수의 공이 좀 떨어질 때 잘 보시면 그렇죠. 되겠군요.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 두 선수인데요. 연습 투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26 MK 웨스컵 프로그램 두 선수가 1경기 지켜보면서 아마 와, 오늘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공략을 할지 지켜보시죠. 아마도 제 예상에는 두 선수 모두 뭐 바깥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커버 에어를 이용하기보다는 네. 안쪽에 홀딩 에어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약간 투구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서른 선수입니다. 2017년 우승 이후 묵묵히 탄탄한 실력을 가져온 팀 BNC 소속의 김민우 선수를 소개합니다. 네. 오세환 선수와 김민우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또 하나 틀린 점이 볼 표면이 또 틀리죠. 볼 다르- 재질이라 그러죠. 볼을 만드는 그 재질 자체가 지금 틀린 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좀 우레탄 볼을 사용하는 선수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봐야겠죠? 그럼 저는 반대로 김민호 선수가 사용하는 리액티브 볼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 쪽으로. 김민우 선수가 우레탄이고 아, 그래요? 오세환 선수가 리액티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리액티브 볼로.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김민우 선수. 시원하게 네.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안쪽 홀딩을 이용하면서 그렇죠. 약간 앵글이 큰 건 아니고 굉장히 좀 타이트한 앵글을 구사를 하면서 지금 셔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세환 선수 프로 경력 7년 그리고 24기 선수가 되겠습니다. 코너핀 10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네. 아까 박경신 해설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두 선수의 스타일은 정반대입니다. 한 선수는 로프트 볼링을 구사하고 있고 한 선수는 굉장히 파울라인에 거의 볼이 닿을 정도의 그런 볼을 미리 일찍 굴린다. 네. 그런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번. 일찍 굴리는 투구를 했을 때 좀 유리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헤드의 오일이 굉장히 많을 때 굉장히 볼의 진행을, 그러니까 볼이 회전이 굉장히 일찍 되면서 잘 가지만 네. 거기 또 오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릴리즈가 좀 이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저 선수가 악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좋은 스트라이크 기록을 했어요. 중력제 걸려나가는 그런 파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에가 핀을 맞는 그 순간까지 볼의 스피드가 많이 죽지 않고 끝까지 그 에너지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같이 확실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오세환 선수고요. 김민우 선수는 더블 시도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툭 던지는 듯한 투구인데요. 지금 양쪽에서 다른 볼을 지금 그렇죠. 사용하고 있죠. 지금 왼쪽 레인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굉장히 타이트한 앵글을 사용했고 오른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한 볼을 가지고 앵글을 조금 키워서 지금 투구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약한 볼을 가지고. 그렇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커버로 이 프레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경신 해설위원은 보통 우리 경기를 할 때 네네. 양쪽 레인을 다른 볼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네, 저도 그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쓰는 경우가 뭐냐면 이 브레이크 포인트의 홀딩 지역에서 공이 움직이느냐, 빨리 움직이느냐, 늦게 움직이느냐 그 차이 때문에 보통 볼을 바꿔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면 이 앵글 쓰는 자리와 스탠스와 스파트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공의 움직임이 전혀 이제 다른 몸의 각도가 틀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볼을 볼로, 보통 네. 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겠네요. 네. 3프레임. 김민우 네. 선수. 네, 이 레인에서는 지금 스트라이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경신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내가 같은 라인을, 그러니까 양쪽 테이블의 레인의 이 상황이 다른데 그걸 비슷한 앵글을 그리기 위해서 볼을 바꿔서 사용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투구를 김민우 선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왼쪽에서 결과를 잘 만들었고요. 그렇죠. 오세환 선수. 한 개 더 연결하면 더블인데요. 좋습니다. 네. 깔끔한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1프레임에서는 10번이 남았던 그 레인인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처리했죠. 맞습니다. 오세환 선수가 투구를 하고 많이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좀 무너지는 그런 좀 약점이 있었는데 네, 허리가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완벽히 개선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영향 때문에 개막전부터 지금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허리 부상으로 뭐 아직도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 약간 지금 이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네. 네. 저럴 때는 약간 한번 투구 내려가면서 뭐 심호흡도 다시 한번 해주고 하면서 네. 또 투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투구를 시도합니다. 오세환 선수 터키. 네. 확실히 잘했네요. 좀 더 이렇게 한 번씩 한 템포 쉬고 내려왔던 맞습니다. 게 정말 본인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오세환 선수도 우승을 못했지만 지금 준우승을 2번을 했거든요. 여러 오세환 선수가 지금 데뷔를 해서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계속 잘 냈어요. 네. 한 뭐 10위권에서 계속 연 랭킹을 이렇게 유지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우승이 없다. 이제 우승만 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김민우 선수가 이 오른쪽에 와서 해결을 하게 될죠? 원래 치던 볼로 쳤네요. 그렇죠. 아주 천천히 쓰러지면서 맞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는 이제 볼 자체를 약한 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오른쪽이 더 많이 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을 다시 원래 좌측과 동일한 볼로 지금 선택을 했네요. 네. 근데 오늘 김민우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맞습니다. 이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거보다 훨씬 더 멀리 던지거든요. 예. 자, 다행히 이번에는 더블을 연결했고요. 이제 두 선수의 스트라이크 행진이 시작될지 예, 궁금한데요. 지금 첫 경기를 비교를 하면 변화가 지금 올 시기가 됐습니다. 네. 레인의 변화가. 5프레임. 예. 자, 좀 강했나요? 투구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 보여져요. 네. 투구상으로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과 그 상대 선수가 투구한 그런 영향 때문에 캐리다운이라든지 그리고 오일의 브레이크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한 핀 액션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번 핀이 그러니까 4번 핀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10번 핀 기준으로 해서
반을 나눠서 밑으로 지나가면 위크텐, 아, 위로 그렇죠. 지나가면 링텐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 거의 링텐에 가까운 아, 굉장히 강한 그런 핀 액션이 나왔습니다. 자, 아쉽게 10번이 남았고. 오, 이거 이거 10번이 남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아, 이거 오세환 프로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안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최준희 선수도 그렇고 네. 저쪽 그 10번 핀은 스페어하는 저 어프로치 쪽이 약간 선수들이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하. 같아 보여요.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투어도 뛰었지만 네. 저 10번 핀이나 7번 핀이 요번에 무서웠던 게 이 아, 아웃사이드 지역으로 볼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공이 움직이는 것보다 네. 버터로 떨어지는 아.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신 있게 이쪽 스페어 처리 내보내서 하는 것보다는 자꾸 안쪽에서 오일을 붙여서 하려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예. 있습니다. 네. 네.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죠. 네, 맞습니다. 오세환 선수도 지금 스트라이크가 기록 못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첫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내가 한 2번 정도 투구를 했을 때 레인의 변화가 온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내가 스탠스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회전 반경 아니면 스피드 이런 것들을 선수들마다 각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네. 그거를 조정이나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아, 저는 더블 했으니까 좀 이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런 변화가 찾아오네요. 그만큼 오늘의 TV 파이널 이 레인 컨디션이 네. 스포츠 패턴이다 보니까 변화무쌍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네. 눈으로 봐도 이제 이 오일의 분포도가 눈에 보이진 않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눈에 안 보이기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 오일이 서로 붙는 현상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계속 움직이는 막 볼이 한번 지나가면 또 네. 오일이 움직이고 아하. 움직이고 그게 오일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맞습니다. 6프레임 위험해요. 오, 행운의 스트라이크네요. 넘어갑니다. 행운의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심리적인 거죠. 아웃사이드로 공이 나갈 경우에는 안 돌아오겠다는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좀 안쪽으로. 예, 계속 이제 이 두 네. 선수도 마찬가지로 두 선수지만 다른 선수들도 지금 이 아웃사이드 앵글을 구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하. 네. 자, 선수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세환 선수의 행운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우. 예. 자, 괜찮게 갔다고 봤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프레임의 투구가 좀 영향을 준 그렇죠. 거예요. 네. 선수들은 대체로 전 프레임에 미스를 하면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로프트의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김민우 선수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로프트를 많이 시켰어요. 아, 또 많이 시켰는데 또 네. 거기에 또 안쪽 미스도 했고 그만큼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남아 있는 4번. 해결 잘했습니다. 이제 저도 같이 플레이어라는 선수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선수들한테는 지금 상황에서 저런 실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볼링 같은 경우 아웃사이드로 공을 내보내서 치는 볼링이 상당히 몸에 익숙하고 쉽단 말이에요. 네. 그 쉬운 그런 앵글을 몸각이나 그런 앵글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몸각을 닫고 아, 거기에 마찬가지로 앵글 자체도 인사이드 앵글로 해서 브레이크도 조절을 한 18보도 이런 데를 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평소에 치는 몸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내 플레이를 완전히 좀 펼쳐 보이기가 쉽지가 예, 않네요. 그렇습니다. 7프레임. 오, 이건 또 넘어가네요. 그래서 지금같이 약간 안쪽을 많이 이용해서 그렇죠. 투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다 또 스트라이크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오세환 선수 같이 원투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고민을 빠지는 그런 순간
스플릿 한 번, 두 번 나면 이제 경기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오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브루클린 존으로 스트라이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레인에 올라갔을 때 부담감은 상당히 왔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거 조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럼 아까 브루클린 존으로 들어간 거 아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이어갈까요? 와, 여기서 스플릿입니다. 이거 대형 스플릿 났네. 생각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죠. 와. 왜냐면 이제 그거거든요.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네. 근데 깨끗한 지금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깨끗한 지역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공의 움직임이 더 잘 나와요. 오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 깨끗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공의 움직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내려가도 공을 계속 움직일 거예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되게 압박감을 더 줄 수밖에 없죠. 네. 예를 자, 들어 지금 레인 패턴 그 디자인을 보면 15보드, 타겟 15보드에서 25보드 정도는 거의 플랫 정비라고 봐야 됩니다. 풀 정비라고. 네. 거기서 더 막 안쪽이 더 홀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타겟 한 13, 14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저렇게 투구를 한다? 그러면 저런 대형 사고가 날 수 네.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정말 싫어하는 지금 네핀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다행히 스트라이크네요. 네. 지금 모든 선수들이 이제 인사이드 내려간다는 것 자체를 되게 이제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볼이 바깥쪽으로 지나가면 반응을 안 해. 근데 안으로 또 그렇죠. 많이 투구를 하면 또 스플릿 나.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우레탄 볼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그만큼 움직임을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예. 반대로 또 마지막 경기엔 또 왼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네. 지금 김민우 선수한테는 엄청 지금 중요한 투구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역전할 수 있는 기회죠. 자, 성공하면 더블 만들 수 있습니다. 오호.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예. 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점점 김민우 선수가 초반보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루프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의도한 걸까요? 아무래도 긴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커 보이는데 네. 지금 저 정도 로프트를 해서 마찰을 더 많이 만들어서 투구를 하려면 앵글을 좀 더 키우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스플릿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좀 아쉽네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타겟 자체를 수정을 했거든요. 타겟 수정을 하지만 이 선수들이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타겟을 수정하고 네. 브레이크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포인트 자체를 그냥 두고 타겟을만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오세환 선수나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 타겟도 수정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도 지금 둘 다. 수정을 네.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확실히 아까도 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안쪽 이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 2분 플랫하단 말이에요. 네. 2분이기 때문에 내려가도 돌 수밖에 없어요. 볼링에서 2분은 좋지 않네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핀으로 따지면 2분이 200점이니까. 네. 자, 이제 9번째 프레임. 아직은 끝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스트라이크로. 일단 자, 아쉬움을 두 프레임의, 달래봅니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김민우 선수는 오세환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그 방법밖에 없죠. 왜냐면 이 오세환 선수가 지금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못 만드는 순간 네. 두 선수가 점수가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이 끝자리가 지금 5잖아요. 그러네요. 둘 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상태고. 보시죠. 자, 9프레임 넘어갑니다. 네. 오세환 선수는 파운데이션 프레임. 자, 파운데이션 프레임 만들면서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진짜 행운의 스트라이크네. 피넥션. 맞습니다.
아까는 다른 선수들은 지금 다 저런 핀에 이 상황이었으면 7번 핀이 섰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네. 이 우레탄 볼이면은 저 두께면은 스트라이크 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릴리프 볼이기 때문에 네. 마찰이 강한 릴리프 볼이기 때문에 오세환 선수는 반대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마 초반에 얘기한 것 같이 아마도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10프레임. 자, 오세환 선수 연결합니다. 네. 이겼네요. 와. 자, 이렇게 되면 오세환 선수가 결승 라운드를 진출하게 되면서 예. 제가 얘기했던 오. 저의 예언이 맞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초반에 박경신 해설위원은 우레탄 볼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 했고 권용준 해설위원은 리액티브 볼이 반대로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맞히셨습니다. 하지만 공은 동그랗기 때문에 언제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다음 게임에 다시 이렇게 경기를 한다? 오, 이것도 네. 핀액션으로. 그럼 또 누가 이길지 또 모릅니다. 이런 핀액션은 정말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환 선수가 그만큼 회전의 이런 질, 그러니까 볼의 그런 토크라고 하는데 그런 힘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핀액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오세환 선수보다 회전이라든지 뭐 이런 스피드나 이런 게 좀 더 약한 선수였다 그럼 저거 절대 스트라이크 안 나와요. 또 너무 강해도 저런 게 안 나올 맞습니다. 텐데요. 네, 마지막까지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하는 오세환. 마지막에 5개 연속 몰아치면서 예. 235점을 기록합니다. 김민우 선수는 아버님이 지금 투병 중이시라 굉장히 그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TV 파이널에 진출을 했는데 아쉽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투구를 하는 이 모습을 아버님이 보시고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쾌유하셨으면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경기가 또 정말 많은 게임을 치르고 선수들이 올라왔고 뭐 400명이 넘는 선수가 처음에 참가를 해서 최후에 지금 8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 지금 이번 게임은 졌고 졌지만 올 시즌 개막전부터 지금 TV 파이널에 올라왔다. 그러면 2026년에는 2025년과는 좀 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그런 개막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하, 네. 마지막 핀 처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김민우 선수 공동 5위로 이번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김천컵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던 오세환 선수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겠는데요. 자, 오세환 선수가 김민우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몰아쳤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자, 저희는 잠시 후 3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